나이트 5강 3번 강의 진행할게요. 3번 강의 이렇게 진행할 때까 한번 잘 따라와야 돼. 주제는 가축하는 수렵 채집보다. 수렵 채집이라고 하면 우리 어디에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과일 따먹고 그리고 동물들 따라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얘기해요. 이 수렵 채집보다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더 깊고 지적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야.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 헌터 프레이저라고 하면 우리 수렵 채집인을 얘기해요. 이 수렵 채집인의 동물과의 관계는 다르대요. 뭐로부터 다르냐면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은 관계야, relationship. 가축 사육자의 관계와 다르대.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이 동물과 가지는 관계가 가축 사육자가 동물과 가지는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이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주겠죠. 한번 볼게요. For the Fraser. 우리 수렵 채집인에게 있어서는 엄청 깊은 상호의 작용이 있을 수 있대요. 다른 종류가. 여기서 다른 종이라고 하면 동물이겠죠. 그래서 수렵 채집인에게 깊은 상호 간의 동물과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with 한 다음에 명사 VING. 얘는 우리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with 명사 VING라고 하면 우리 이 명사가 이 땡땡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볼게.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그들의 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여기서 t는 우리 무엇에 맞추어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면 동물의 활동들에 맞추어서 형성을 하면서 여기서 조주가 가리키는 activities, activity 앞에 나왔던 이 activity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동물의 활동들에 맞추면서 맞추어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여기도 with가 생략돼 있다고 보고 이것도 and가 연결해 주는 거는 부대상황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다른 종들이 또 압력에 반응을 하면서 근데 어떤 압력인지 여기서 현재분석으로 끊어주고 있는 거야. 사람의 포식에서부터 나오는 압력에 반응을 하면서 한번 쌤이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의미 파악도 시켜줄게요. 수렵 채집인에게 있어서 동물과의 그러니까 다른 종들과의 깊은 상호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동물의 활동들에 맞추어서 그들의 많은 활동을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종들이 사람의 포식으로부터 나오는 압력에 반응을 하면서 이번 문장이 얘기하는 거는 수렵 채집인과 그리고 동물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맞추어서 수렵 채집인은 반드시 활동을 해야겠죠. 다음에 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시가 나올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포식하고 사냥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압박에 반응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들이 정해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라고 이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요. for example. 그럼 이게 어떤 예시인지 우리 연결어니까 반드시 하이라이트나 네오 표시해주고 어떤 예시인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이 for example는 사냥 그리고 채집, 그러니까 수렵 채집이 동물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예요. 그러면 우리 이 소위 그제플이라는 문장이 나오려면 반드시 전에 이번 문장에서 수렵 채집인에게 있어서 동물과 깊은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순서가 사회 문제를 풀기 쉽겠지. 그럼 한번 계속 해석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수천 년에 거쳐서 사람의 집단인데 어떤 사람의 집단? 세계의 북쪽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단은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다음 미안 여기까지 주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꾸며주는 거고 그다음 여기가 동사 시작하는 거예요. 구축했었대 그들의 삶들을 무엇을 주위로 구축했었냐면 어 카리보라는 뭐 동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카리보나 아니면 슬록 혹은 버팔로 무리의 이동 주위로 그들의 삶을 구축을 했었대요. 예전에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근데 이 동물들, 앞에서 나왔던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지 여기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in turn, 그 결과로 그들의 레인징이라고 하면 우리 이동이에요. 이동과 그리고 먹는 행동들을 인간의 포식에 기반을 해서 형성을 했었던 이러한 동물들 무리의 이동 주위로 그들의 삶을 구축을 했었다는 거야. 이 문장 좀 길죠? 한번 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시 말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수렵채집이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어,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있는 곳에 과일을 따먹으러 가고 동물이 있는 곳에 사냥을 하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렵채집을 했던 사람들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어. 왜냐면 그 동물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사냥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들 주위로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구축을 했었던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런 동물들은 가만히 있을까? 무서운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오니까 그 동물들도 그 사람의 포식에 맞추어서 그들의 먹이수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A라는 지역에서 먹었었어. 근데 사람이 여기 와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 그럼 당연히 B 지역으로 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의 포식에 맞추어서 그들의 먹이 활동들이나 이동을 형성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4번 문장은 관련 없는 문장이 내가 빼고 해석을 할게요. but 우리 여기서 하지만 연결을 한번 다시 하이라이트를 네모쳐놓고 이 연결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대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는지 알면 이 문장도 당연히 순서나 삽입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전의 내용은 사냥이랑 채집도 동물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과 대조하는 거야? vs 이번에는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들과 동물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이 두 가지를 대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의 내용으로는 사냥, 채집이 동물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한번 4번 문장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가축 사육과 함께 이 관계들은 이동한대요. 무엇을 넘어서? 우리 포식자 그리고 먹잇감 상호작용을 넘어서 이동을 한대. 무엇을 향해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상호 간의 신체와 그리고 삶의 방식들의 대형성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해줄게. 하지만 가축 사육에 있어서는 관계들은 이동을 한대요. 포식자와 먹이 상호작용을 넘어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신체와 삶의 양식의 상호 간의 재형성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수렵채집인과 동물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축 사육은 동물과 밀접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이 쌤의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축 사육이라고 하면 늑대를 개로 가축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늑대를 개로 가축화시키는 상황에서 원래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지금 개들이? 아니죠. 가축화를 하면서 우리 인간과 살아가기 적합한 모습으로 개들이 신체들을 막 바꿔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화를 시작하면 동물들의 신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가축화가 동물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면 아니죠. 동물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를 가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서 4번 문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삼- 우리 방금 1번 문장부터 3번 문장까지는 수렵체 대비도 물론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수렵체 대비도 동물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동물들도 수렵체 대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맞아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5번에서는 하지만 가축 사육이 훨씬 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리고 인간도 동물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다음 마지막 investment in one another and the process of relationship. 그러니까 서로 간의 투자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의 과정들은 훨씬 더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가축화 작용에서 일어난 그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훨씬 더 그 여기서 비교하는 건 당연히 수렵채집인과의 관계랑 비교하는 거야. 그 관계보다 훨씬 더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쌤이 어법상 중요한 것만 하나 찝어줄게요. 여기서 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미안.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우리 여기 멋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급을 꾸미고 있는 거야. 우리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부사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스틸도 되고 낫도 되고 여기 있는 머치도 되고 뻐도 되고
근데 하지만 우리 여기 베린을 쓸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베린의 비교급을 절대로 꾸며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 한번 내용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이 글은 다시 말해서 가축화가 수렵 채집보다 훨씬 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더 깊고 직접적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핵심이야. 우리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가축화가 수렵 채집보다 훨씬 더 인간의 관계를 더 깊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글은 전반적으로 사냥꾼 수렵 채집과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가축화 동물과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이루어졌어. 우리 수렵 채집인과 동물도 물론 상호작용을 가져요. 깊은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행동이 동물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한번 보자. 동물들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인간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동물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계속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면 그곳을 피해서 동물들의 먹이 습관과 그리고 그 이동하는 범위도 바뀌겠죠. 이렇게 서로가 상호작용을 가지는 건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가축화가 트럭 채집보다 훨씬 더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더 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거의 주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체와 삶 모두가 변화를 한 거야. 가축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관계는 더 트럭 채집의 관계보다 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 지금 개가 사람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없지. 아예 없지. 서로 상호 의존적이죠.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나 말 이렇게 농사를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다면 이 동물들이 도와줄 수 없다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럼 이렇게 강의 마칠게요.